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미중산업경제연구소 조용찬 소장 연결돼 있네요. 안녕하세요, 소장님. 예, 안녕하십니까? 예. 일단 뭐 코로나19가 잠잠해졌다라고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뭐 러시아는 아직까지 확진세가 굉장한 것 같고요. 경제 활동은 여전히 멈춰 있는 상황인데 중국은 지금 가장 먼저 코로나19가 발원지였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경제 상황 어떤 겁니까, 중국은 지금? 네, 중국은 이제 경제 상황이 빠르게 회복되는 모습이 예. 뚜렷한데요. 그동안에 움츠렸던 분노용 소비가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요식업계를 중심으로 해서 먼저 회복이 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의식주라고 부르지만 중국에서는 식이주라고 부릅니다. 아무래도 먹는 쪽이 제일 먼저 우선을 하게 되고요. 또 노동절 황금 연휴가 내일까지 지속이 되는데 1억 한 2천만 명 정도가 국내 여행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유명 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소비 특수나 또 항공, 도로교통 쪽과 관련해서 특수가 일어나고 있고요. 또 부동산 같은 경우에도 여전히 V자형 경기 회복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그 중국 정부가 규제 완화에 따라서 고가 주택 같은 경우에도 판매가 완판이 되는 이런 특수들이 일어나고 있고요. 최근에 천문학적인 돈이 풀리면서 폐점된 상점에서는 다시 무인 체인점들이 속속 들어서고 있는데요. 1인용 휴식방이라든지 피트니스, 노래방, 요가방, 헬스방 등이 속속 등장하고 있는데요. 헬스방 같은 경우에는 러닝머신과 같은 간단한 운동기구 하나 있고요. TV나 에어컨이 설치가 돼 있으면서 1시간 운동하는데 4,000원 정도고요. 노래방은 15분당 1인용 같은 경우는 4,500원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자동차 판매도 이제 이전보다도 완연히 좋아지기 시작하면서 3월 달부터는 V자형 회복이 되고 있고요. 또 5G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본격적으로 지금 신제품이 출시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봤을 경우에 중국은 앞으로 5월, 6월 달은 더 소비가 빠른 속도로 회복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중국과 관련된 소비주에도 관심을 두셔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은 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인대 5월 22일 날 개최한다라고 얘기 들리더라고요. 이게 코로나 종식 뭐 얘기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함이란 얘기가 있는데 어떤 소식입니까? 네, 아무래도 그 정협 그리고 전인대 같은 경우는 예. 한 5천 명 가까운 그 위원들이 베이징에 도착하게 되고요. 이 때문에 앞으로 공산당 일당 지배 체제 때문에 코로나를 이길 수 있었다는 이 대홍보 효과를 극대화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이제 앞으로 애프터 코로나와 관련된 다양한 준비들을 이번에 내놓을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앞으로 그 경제 정책의 방향은 아무래도 이제 그 새로운 성장 동력을 발굴하는 문제, 또 마스크 외교를 아프리카, 유럽 등으로 확대시켜 주는 것들이 주안이 될 것으로 보여지고요. 전인대 이전까지는 현재는 고3 학생을 정상 등교시켰지만 앞으로는 다양한 학생층들을 정상 수업을 시킬 예정으로 있고요. 축구 리그를 비롯해서 극장 개봉도 전인대까지는 완료하겠다는 게 중국 정부 생각입니다. 이제 사회 정상화가 됐기 때문에 대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기업들의 생산 활동도 좀 빨라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이 때문에 시 주석 같은 경우는 정치적 치적 그리고 영도력을 더 부상시킬 것으로 보여진다는 점에서 자신 주도의 정적 구심점을 더 강화시킬 가능성이 높은데요. 이렇게 되면 다른 파벌로의 견제가 더 심해지기 때문에 정치적으로는 앞으로 한 2년 정도는 치열한 그 내용이 벌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중국이 지금 전인대 생각보다 서둘러서 개막하는 것 같은 느낌을 받거든요. 이렇게 서두르는 이유가 있습니까? 아무래도 전인대라는 것은 14억 인구가 일제히 움직이기 시작하는 스타트 버튼이기 때문에 중국 정부 입장에서는 이제 성장률 목표뿐만 아니라 실업률, 물가와 관련된 기본 정책안을 빨리 해줘야 되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중국은 3월서부터 이제 신예산안들과 관련된 그 꾸려지는데 이번에 상당히 늦었다는 겁니다. 예산안도 확정시켜주고요. 또 인사안이 빨리 승인이 돼야지 앞으로
중국 같은 건 31개 성시에 사업들이 추진될 수가 있다는 점에서 인사안이 가장 핵심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IMF 보고서를 보면은 작년에 세계 성장 지효율에 중국이 39%를 차지했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이 종식 선언을 하게 되면 세계 경제 같은 경우에는 회복 속도가 앞으로 하반기에는 좀 빨라질 가능성이 크고요. 또 양해가 개최가 되면은 그 위원들뿐만 아니라 외부에서 2만 명이 베이징에 모이고요. 또 30만 명이 넘는 경비 인력이 좁은 베이징 지역 안에 촘촘히 지금 몰리기 때문에 2차 감염 우려가 되겠지만 이 문제만 잘 극복한다면 내수 주도의 성장 전환이라는 경제 정상화도 빨라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 시 주석 같은 경우에는 전인대가 끝나고 나서 외교적 행보도 빨라지게 되는데요. 우선 우리나라를 가장 먼저 방문할 가능성이 있고요. 이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대북방 외교도 재개가 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동북아를 중심으로 해서는 정상 셔틀 외교가 시작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전인대에서 차이나 파워의 근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제 소비 시장, 내수 시장 회복이잖아요. 이런 것들을 위한 대책들이 좀 발표가 될 것으로 지금 예측은 되고 있습니까? 네, 올해 6% 성장을 꼭 예. 지키겠다는 그 바오리우 정책보다는 이제 리커창 총리가 주장하고 있는 그 리오바오 6가지 그 보장 정책이 이번에 전인대에서 통과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취업 보장, 그리고 취약계층의 장바구니 물가라든지 수급 안정을 위한 민생 보장, 여기에 기업들에 대한 지원 보장, 그리고 식량이라든지 에너지 보장 이외에도 공급망 보장 그리고 행정망 보장을 가장 핵심 정책으로 추진한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소비시장과 관련해서는 1조 6천억 위엔의 감세 외에도 2조 3천억 위엔 정도 규모에 달하는 대규모 인프라 투자를 진행하게 되고요. 또 난징, 항저우를 비롯해서 20여 개 도시에서는 특정 소비 활동에 쓸 수 있도록 소비 상품권을 스마트폰 전용 웹에 준다고 합니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전자제품이라든지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판매가 늘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주 5.5일, 주 4.5일 근무제가 도입이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관광이나 레저가 수출을 대신해서 새로운 소비 분야의 차세대 성장 엔진으로 부각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거와 관련된 관광 특수 같은 경우에도 국내에서도 충분히 누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국 쪽에서는 소비 회복을 위해서 노리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어마어마한 돈을 풀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G2로 지금 눈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패권 전쟁 또 시작된 것 같거든요. 중국은 미국을 상대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먼저 들어볼까요? 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번 코로나 쇼크로 중요한 것을 깨달았는데요. 세계 공급망이 중국, 베트남과 같은 특정 국가에 편중되고 수직 계열화되다 보니까 팬데믹 상황에서 의료 물자 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더 이상 이런 상황을 초래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의료품뿐만 아니라 식품, 연료, 에너지, 전력, ICT와 관련된 핵심 안전 보장 물자와 관련해서는 미국 내 생산 원칙을 고수하고요. 유럽도 이렇게 좀 나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는 세계 무역이 축소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나라나 일본 같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유럽이나 미국 시장의 디소싱이죠. 거대한 시장에 현지 생산하고 판매하는 전략으로 바뀔 가능성이 큽니다.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이런 미국의 견제 때문에 디소싱이 어렵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의 고민이 깊어지게 되는데요. 이 때문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차기 세계 패권 전쟁의 주요 전쟁터라고 할 수 있는 차세대 통신인 5G와 관련된 통신칩이나 고주파 장치, 클라우드, AI, 반도체, 모빌리티 산업과 관련해서는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아무래도 강하게 나올 것으로 보여지고요. 국제 표준을 차이나 모델을 정하기 위해서 천문학적인 돈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나 주변국들에게 차이나 모델을 적용하라고 강압을 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우리 정부의 고민도 그만큼 깊어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도 한번 말씀을 해주신 적이 있긴 한 것 같은데 5G나 AI 쪽에 지금 총력을 기울이고 있단 말이죠. 이유가 또 따로 있는 겁니까? 아무래도 과거 포드 자동차 T형 모델이 출시됐을 때 1908년도였죠. 단 20년 만에
미국에서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그 직업이라고 할 수 있는 마부가 사라지고요. 마차도 사라졌습니다. 이번 코로나 대응 과정에서 신속하게 내린 결정이 아무래도 전 세계 경제 흐름에 커다란 변혁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에서 중국 정부가 상당히 놀랬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5년이나 10년에 걸쳐서 진행될 예정으로 있었던 자택근무, 화상회의, 온라인 교육, 호텔의 로봇 리어, 그리고 커피나 칵테일 바의 바텐더가 모두 로봇으로 대체가 되고 있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극장가 같은 경우에도 안내와 관련된 로봇이 다 등장하게 되는 것도 순식간의 일입니다. 이 때문에 5G와 AI를 결합한 새로운 비즈니스 탄생을 중국이 이제 앞으로 주도해야 되겠다. 그리고 모빌리티죠. 자율주행 자동차와 관련해서도 중국이 적극 나서기 위해서 전기 자동차 충전 시설과 관련해서 앞으로 10년간 27조 위엔을 투자하고 ICT 부분에서는 서방보다 앞서 나가서 시장을 가질 뿐만 아니라 국제 표준을 만들기 위해서 지금 노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바로 이런 점이 이번에 중국 정부가 내놓는 신형 인프라 사업이 되는데요. 앞으로 2035년이 되면은 미국 GDP를 역전시키겠다는 중국의 생각이 이참에 아예 2030년 정도로 앞당기겠다는 게 중국 정부 속내고요. 이런 그 흐름은 앞으로 10년간 계속된다는 점에서 앞으로 신형 인프라 사업과 관련된 5G 그리고 모빌리티 산업이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되고 테마가 되지 않을까 보여집니다. 예. 이제 뭐 포스트 코로나 시대, 코로나 이후의 시대들에 대해서는 많이들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성큼 다가와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생활의 변화를 좀 예측해 볼 수 있겠나요? 네, 당장 5년에서 10년 사이가 되면은 스마트폰이 앞으로 사라지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중국은 현재 30만 개 정도 되는 5G 네트워크 기지국을 앞으로 7년간 600만 개로 늘린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핸드폰이 사라지게 되고요. 핸드폰에 있는 QR 코드라든지 전자 지갑이 인간 몸 안에 칩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 칩 같은 경우에는 체온을 동력으로 음성 인식 기능까지 갖추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상당한 그 영향력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 클라우드 기반의 엄청난 스케일의 가상현실 게임이 등장하게 됩니다. 현재 중국에서만 연 500만 대에 달하는 가상현실 게임기가 앞으로 3년 뒤에는 1000만 개 정도가 늘어나게 되는데 한 개 게임기가 70만 원 정도가 되기 때문에 고성능 그 통신 칩이라든지 고주파 장치 그리고 반도체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뿐만 아니라 증강 현실을 기반으로 둔 웹카메라가 탑재된 헤드셋을 쓰고서 원격 진료나 건설, 물류, 소방, 방역 지원이 지금 현재 가능하게 됐는데요. 교육 현장에서도 이런 부분들이 보편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하반신을 지원하기 위해서 무거운 짐을 들 수 있는 엑소 스켈톤이 출시가 되는데요. 누구도 장치만 착용하면 슈퍼맨이 될 수가 있고 인공 장기도 본격적으로 상품화되는 이런 시기가 도래했다는 점에서 앞으로 나타나는 5년에서 한 10년 요 사이의 변화는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향후 주식시장의 주가 급등의 가장 핵심 모멘텀이 되지 않을까 보입니다. 사실 실감이 안 난다 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렇고요. 시청자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좀 더 구체적으로 한국 경제 기업에는 기회가 찾아올 텐데 어떤 기회로 좀 작용을 할지 짚어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당장 중국뿐만 아니라 우리 기업 예. 가전제품 쪽에도 하나의 커다란 혁신들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요. 5G 시대에는 여러 기능을 하나 제품으로 결합시킨 하이브리드 가제트형 가전제품이 대세가 됩니다. 이런 시장을 선점하지 못하면은 기업은 국제 표준과도 멀어지면서 도태될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능을 합치니까 커피를 내려주는 알람 시계가 지금 나오고 있고요. LED 조명과 스피커를 내장한 거울도 출시가 되고요. 스마트폰을 충전시켜주는 사진 틀도 지금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만 8천 종의 전자제품을 연결시켜주는 스마트 스피커 같은 다기능 제품들이 현재 중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도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데요. 다행히 디자인 그리고 융합기술 그리고 사물 인터넷과 연결된 가제트형 가전제품에서는 한국이 가장 먼저
앞서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이런 제품들을 생산하는 기업들 매출 동향을 꼼꼼하게 체크하시는 게 중요한 시점인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본질을 좀 놓고 보자면 중국 부양책 앞으로 나올 건데 부양책이 결국에는 제2의 차이나 특수, 뭐 소비 특수 이런 걸 기대해봐도 좋은 걸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 부품, 소재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이런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중국 같은 경우에 눈여겨보셔야 될 점은 중국의 모빌리티 시장입니다. 세계는 2022년이 되면 5세대 자율주행 자동차 시대에 진입을 하게 되는데요. 이 시장에 들어가려면 최소 초당 8기가비트 정도의 5G 통신을 주고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은 주변 환경 정보를 영상을 실시간으로 감시소에 전달하고 고해상도의 영상을 서로 주고받게 되는데요. 이를 위해서는 차량 유지에 부착된 안테나가 필요합니다. 차량 디자인도 시키지 않을 정도로 상당히 투명하고요. 작아야 되는데 이런 합성 석경 유리 안테나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핵심 기술이 없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부분과 관련해서 기술 개발이 상당한 속도를 내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 중국 시장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요. 또한 고급 가전제품, 자동차, 원격 의료 장비, 로봇에는 아무래도 밀리미터파 데이터 송신을 수시로 사물 인터넷 안테나하고 연결을 하면서 돼야 되는데 초소형이면서도 밀리미터파 데이터를 송신할 때는 데이터 손상이 없어야 됩니다. 이 기술이 바로 불소수지 프론 플러스라고 하는 기술인데요. 중국은 걸음마 수준이지만 한국은 지금 상용화를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도 차량과 사람, 물체의 접속을 감지해주고 센서 같은 경우가 필요한데요. 고급 자동차에는 많게는 12개 정도가 탑재가 된다고 합니다. 이를 탑재를 하면은 차의 긁힘 소리라든지 저속에서의 주차 사고나 또 차량에 가해지는 다양한 소리가 식별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중국은 갖지 못하는 차량 탑재용 시스템 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170억 개의 트랜지스타를 집약시켜서 담아내서 이 초당 200조 번의 연산 처리가 가능해야 되는데 이 부분도 중국이 상당히 뒤떨어져 있기 때문에 중국 시장의 이런 카메라, 레이더, 센서 그리고 핵심 반도체 부분에서는 우리가 한 단계 앞서 있기 때문에 충분히 선점할 수가 있고요. 또 이 시장과 관련해서 먼저 기술을 개발한 기업들이 상당한 선점의 효과를 얻을 가능성이 클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중국 관련된 소비 특수 이야기까지 나눠봤고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